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정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이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석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국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예열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05쪽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1,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총 4억 5,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5개 강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5개 강고 발전기금은 5개 강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7,700만 원, 지출 5억 2,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사업 명세서 7조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조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1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5,400만 원입니다. 34쪽에서 31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 감액된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 39쪽 도시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2억 5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에 41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 감액된 10억 8,500만 원입니다. 42쪽에 49쪽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50쪽에서 56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026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로 가름 보고드리며 시 재정상을 고려하여 필수사업 및 국도비 대지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7억 5천에서 11억 5천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네임밸류에 좀 걸맞지 않게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가 14억에서 10억으로 좀 줄었고요.
주택과는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351억보다 374억. 도시 주택국 내에서는 많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도 15억에서 16억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신규 편성 내역도 이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이제 공용 차량에 한 대 이제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공간 재구조와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은 이건 의무 사항인가요? 그 국토기획법이 24년 2월에 개정되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가 됐고요. 이게 뭐 꼭 언제까지 안 되면 뭐 페널티가 있고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 재구조화계를 검토하고 하는 이제 취지는 평택시가 이제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신도시와 원도시 간에 이제 도시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학을 통해서 원도심에 취약한 도시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모색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조사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요런 이제 요런 용역들은 엔지니어링 이제 대가 기준이라 해서 이제 품셈이나 이제 표준 용역비를 산정하는 이제 내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100% 이제 다 산정했을 때는 이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이제 그 기준 대가의 한 45%에서 한 50% 정도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해서 대가를 이런 작성하고 거는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입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입찰 입찰을 하게 네, 되면 네. 적어도 뭐 그 입찰가는 이거보다 한 8, 90% 수준으로 네, 떨어질 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런 비슷한 용역 사업을 하면 네, 금액이 대가 기준은 이제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지? 일단 예산을 세워주면 이걸 다 쓰려고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지?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옥상 방수 사업 8,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평수가 적은데 근데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세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인가 내일 거 잠깐 보니까 그거는 평수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은데 2천만 원의 옥상 방수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거 어느 기준이 뭔가 이런 거 계속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특히 이런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품셈을 적용하는 기준은 동일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증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현재 지역 여건이나 아니면 기존의 용역이 시행됐던 여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변수를 갖고 할증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집행계획 수립 이 용역 사업도 이거 의무 사항이죠? 요건 이제 저희가 그 매년 이제 그 국토기획법에서 그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한 거를 이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던 건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면서 재정비 사업 안에 이제 요 내역을 포함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를 반영 안 했던 거고 올해 이제 26년 초에 재정비는 이제 종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재정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과는 그 도시 디자인 팀이 조금 일부 예산들이 좀 새로운 예산들이 네,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 삭감 내역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 사업이 9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900만 원에서 519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강사수당이 한 162만 원, 인쇄 물품 구입비가 357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이제 요 사업을 진행하게 된 취지는 이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24년대 평택시 이제 경관 기초 조사 용역을 해서 평택시 갖고 있는 이제 경관 기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각 교육청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된 취지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평택시가 갖고 있는 경관에 대한 기초 자료나 이제 교육 자료들을 직접 시에서 이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해서 이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은 이제 이게 이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고 그러면 확대하고 이번에는 이제 예산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관역별로 한 군데 정도만 시범 사업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에도 큰 무리수는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올해 20년 시범 사업해서 성과 갖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경관사진 기록단 운영 사업 이것도 일부 38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봐도 380만 원을 이렇게 맞추기가 꿰어 맞추기가 어려운데 380만 원 산출 근거가 뭡니까? 삭감?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체 이제 경관 사진 전시회 예산이 이제 890만 원이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전시 작품 이제 사진 인화비가 전체 이제 사진전에 참여한 15명에 대해서 각 2점씩 해서 45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진을 꼭 그렇게 많이 이제 인화를 해서 할 필요는 있겠네. 그래서 이제 위원당 한 분씩만 사진을 좀 인화를 해서 이게 사진이 많은지 적은지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셔서 그걸 이제 사진을 이제 인화해서 이제 전시하고 했던 건데 저는 상임위의 의견은 100%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의 판단 근거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는 거죠.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일부 드립니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편성이 되면 가장 이제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활동하시고 그 결과물을 이제 전시하는 거라서 이제 충분하게 좀 기회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2억인데 질의하기도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게 도시개발 사업 지원 항목에 있는 시책 추진비하고 네.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에 있는 그 시책 추진비가 별도로 지금 분리돼서 분리돼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렇게 특별히 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통일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시책 추진비는 조금 더 확보하려고 이제 그런 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솔직하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좀 구분을 있을 것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운영비가 있고요, 시책 추진비가 있고 네. 일반적인 사업들 저희가 이제 공용개발 사업도 있고 채비지 관리하는 행정부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영비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또 별도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별도로 그냥 관리를 하겠다. 좀 더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건축허가과 그 41페이지 정자 건립 사업이 이제 일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간 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을에 가라고 증액 요인이 이제 그 마을 그 회관이나 정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가 요즘에 이제 상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상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금 정리해도 되나요? 이건 뭐 유보율 정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요. 네. 그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저희 도시주택국은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4개 사업 중에 이제 우수 하나, 보통 둘, 미흡 하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을에 간 이 건립에 대해서 미흡을 평가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미흡 받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더 추가를 증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수를 해서 2억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네네네. 상임위에서. 네네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미흡 평가라는 거는 어디? 저희가 이제 도시특구에 네 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개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4개를 우수하나 보통 둘 미흡 이렇게 네 개를 선정이 돼 있는데요. 보통까지 상관없고 미흡을 받게 되면 네, 예. 다음도 예산 진행이 좀 불가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4월달에 공문 온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걸 놓쳐가지고요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건 그 부서하고 지금 협의 사항이에요? 협의 상황이 원래 불가한 건데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 저희가 이제 행안부 평가나 이럴 때 불이익을 좀 받습니다. 저희 시가요. 그래서 다른 거 말씀 주시는 거 개축 지원 사업 지금 상임위에서 감해진 거 예 마을에는 2억 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쉽게 전 말씀드리면은 2억 3천짜리 사업 말씀.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네, 2억입니다.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올렸는데 보면 이제 절차상에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감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후에 발견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절차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들 보면 이제 예산 전면도 되면 증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절차에 대한 것들을 저쪽하고 같이 못했던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획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건의하고 떠들었었던 부분이 그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올곧게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 일부 지적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그 미흡 나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막 증액도 하고 천방지축입니다. 그리고 뭐 우수 등급 나온 그런 사업도 예산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 자료 그 평가 내용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이제 저하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철저하게 지키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시 자체 평가로 자체 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2천만 원 삭감하는 거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사업하시는데? 장롱하고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과 그 주택행정 그 운영 사업 있습니다. 50페이지. 그렇죠? 예, 예. 그 2025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질 않는데 이거 어디 다른 데서 통계목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시책 업무 추진이 6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우긴 세웠었던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 일괄 20% 삭감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00여만 원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8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초 예산이 왜 2025년에 없죠? 예산 모계에서 지금 틀려가지고 빠진 거예요? 예, 아까 이제 고려돼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새로 된 걸로 새롭게 만든 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주택과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지원 예산도 많고 아파트라든지 주거 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61페이지 이건 뭐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에어컨 설치 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16개소를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60만 원짜리 자그마한 에어컨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 경비 노동자들은 그 용역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여기 근무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파트 입주 관리 그러니까 입주자 뭐 대표라든지 관리소와 또 이 경비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사실은 이 복지 쪽에 예, 예.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선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시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분들의 어떠한 그 생존권이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 개선이고 그런데 아파트에 경비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 경비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좀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경비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그걸 설치를 해야지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도비 매칭으로 사업 설치를 한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경비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와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구현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파트 관리 주체와 그 경비 노동자 관리 주체들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를 엉뚱한 데서 지금 사실은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타당한 말씀이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새로 이렇게 건립된 아파트들은 잘 돼 있습니다. 아시면 네, 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잘 돼 있는데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수리하는 쪽에다 다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용이 작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언론에 한번 탔던 거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데까지는 안 하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지원하는 이런 걸 갖다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토지 정복과 그 개발이익 환수 사업 보면 1,010만 원이 이제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건수가 조금 감소를 해서 2026년도에 감액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네, 이거 사업하시는데 지장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서 이제 감액된 게 1,010만 원이고요. 네. 그 건수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올해 25년도 집행이 4,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700만 원이요. 금년도에요? 예, 2025년도에?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4,700만 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여기에요. 맞췄는데 삭감이 됐다. 원래 5,700만 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네. 거기서 1,000만 원, 1,010만 원 이번에 이제 줄여가지고 4,7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고 저는 지금 이 그 상임위에서 1,010만 원이 감액된 게 용역 수수료에서 지금 그 삭감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순수한 용역 수수료가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거기에 맞춘 거고 내년도도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준공 시점으로다 기준으로다가 이제 용역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준공이 내년이라고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400여 원의 많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좀 하시는데 주택과나 토지정보과 정도만 이제 실행부서고 나머지는 다 기획부서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산 편성이 되면 잘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5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도시주택국이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15억 정도 되는데 이제 전년 대비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됐고 주택과하고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도시개발관 진짜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의아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8페이지죠. 이게 지금 추경에 이제 이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4억. 네, 네. 2회 추경 때 하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요 3억 7,760 요게 있으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네, 이제 도시관 재정비는 이제 내년 1월이면 아마 이제 기본 계획이 경기도에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리계획 재정비도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이게 언제부터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게 보통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 걸립니까? 도시관리 재정비 국토개법은 이제 5년마다 이제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고 네. 이 지금 진행 중인 재정비는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예, 내년에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이제 또 재정비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래하는 시점이 25년도인가요? 이제 목표 연도가 이제 5년 단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는 건 2030년 목표 연도로 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목표인데 그럼 이게 지금 재정비하는데 23년부터 한 4년 걸리네요. 이 원래 모든 이제 그 기본 계획이 이제 당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완료를 목표로 해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 재정비도 이제 사실 이제 25년도로 이제 계획을 기준으로 했던 해서. 건데 예. 이제 요게 이제 그 기본 계획 수립 자체가 좀 이제 협의나 절차 진행하면서 좀 늦어져서 기본 계획이 좀 1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관리 계획도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22페이지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집행계획 수립하는 데는 1억 2천 정도 이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이 우리 평택시 전체의 도시계획 시설을 수립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제 전체 평택시에서 이제 결정되어 있는 도시의 시설 중에 이제 장기 미집행 10년이 도과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네. 이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판단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이제 실효나 해제를 이제 같이 해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연말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의견 청취한 다음에 그걸 이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매년 이제 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27년 12월에 이제 수립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는 거라서 이제 올해도 이제 이번 회기에 이제 의회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에도 20년 말에 의회 보고 드리고 22월 말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가 27년 12월이라고 용역 추진 및 수립 공고 해가지고 27년 12월로 돼 있어요. 23페이지. 예. 그건 이제 매년 26년, 하도록 돼 있는 예, 거가 26년. 26년 12월이 12월에 네. 완료가 된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이제 엄청난 좀 말들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도 정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거는 빨리 취소를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요 단계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그 5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단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효가 좀 이제 임박한 시설들은 단계를 좀 앞으로 당겨서 실효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네.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단계를 조정해서 빨리 집행이 가능한 분은 단계별 집행을 좀 조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평택시는 실효되지 않고 도시시설은 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그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 예, 저희가 뭐 일단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조 정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부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과 353페이지 보면 그 계속비 그 2월 명세 있어요. 그 가곡지구 네. 353페이지.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이제 가곡지구 지금 2억 2천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24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때 하고 지출 잔액이 이제 7,700 정도 남았는데 예. 25년도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억 2천이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가곡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올해까지 다 끝나 가지고요. 지금 남은 돈으로 내년도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보완 사항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내년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사항 조치 때문에 요 용역비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게 24년도에 끝났는데 25년도에 안 하시고 그냥 이따가 26년도에 네. 보완상 조치를 하신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럼 사업이 언제쯤 진행됩니까? 이 지금 그쪽 이게 굉장히 또 가곡지구 이 굉장히 그 시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곡지구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잘 아실 텐데 진행이 이 용역비 집행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네. 보시면은 7,700만 원이 이제 계속 23년부터 2월이 돼가지고 네. 집행 없이 25년까지 왔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됐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광역교통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교통이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이제 그거 준비를 하느라고 이 전략 영향 평가가 멈춰 있었던 거고요. 네. 다행히도 올 하반기에 경기도 심의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되면은 그것도 내년 초 정도 상반기 정도면 광역교통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기초적인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한 영향 평가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이 사업이 이제 실시에 인가가 났는데 네. 인가는 났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자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익성 저희들도 마찬가지 공영 개발일 뿐이지 네. 수익성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네. 좀 근데 이제 그간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안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어떤 개발 계획을 좀 변경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게 빨리 좀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리고 건축허가 이거 지금 좀 전에 이윤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회관 이 지금 집행률이 5%입니다. 5%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마을회관 정자 건립 지원해가지고 2억 1천만 원.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진이면 쪽에 은산이 쪽에 그 마을회관 지정했는데 설계비는 나갔고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공사비가 좀 작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서 명시월 시키는 네네네. 상황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건축비가 작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부담이 좀 있고 10% 원래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요새 갑자기 이제 물가랑 재료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네.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산을 조금이라도 진행시키려고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성과평가에서 좀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동결 시킨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이면에 진행하시는 사업이 네네.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금 업체가 못한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나요? 그 사업비 이거 일단은 2순위로 해가지고요. 지정 어차피 입찰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자한테 또 해서 예, 아니면 이제 마을에서 좀 부담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마을에서 추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인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50% 이제
올해 대비 25년 대비 예,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5억이었는데 2억 5천 예산 계산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2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조사 하는 거 봐가지고요. 저희가 물량이 많게 되면 저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 소규모 공동주택 네, 그렇습니다. 건수가 좀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예, 추경에 그럼 반영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것도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네네네. 여기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네네. 이것도 조금 감액이 됐네요. 한 10%. 예, 그거 도비 매칭 사업이라요. 도비 보조 사업이라 시랑 도랑 50대 50으로 하는 거라요. 네네. 도비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바람에 10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도 뭐 집행률이 99%, 예, 그럼 100%입니다 거의. 100% 예, 예. 거의 100% 되는데 뭐 한 1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이제 그것도 자부담률을 좀 하게끔 돼 있는데요.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될 때는 대상이 신청하는 대상이 많고요. 네. 자부담을 좀 올리면은 20% 30% 올리면 대상자가 좀 줄고. 네네. 그런 상황이다. 예. 이거는 그 전에 그 수요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년치를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는 예산이 이제 확정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내년 초에 바로 바로 네, 내년 수요 초에 조사할 겁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네네네. 수요 조사를 네. 하신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도 그 53페이지 공동 주택단지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것도 지금 감액이 올해 대비 지금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지금 수요 조사 중인데 수요 조사에서 수요가 많다라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도 1차 저기-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을 예, 가지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이것도 거의 예산 다 소진되시죠? 예, 다 워낙 소진됩니다. 예, 예.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해가지고. 그다음 58페이지 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 33% 맞습니까? 올해 2억 예산 이제 좀 내년에 이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예. 올해 사용 다 사용은 다 100% 지금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예. 10월 말 기준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산 집행률이. 이 73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사업이요. 주택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년 정책과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 예. 있는데 이게 주택가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시네요. 이건 좀 증액이 된 겁니까? 올해? 이게 좀 증액이 내년 예산이 예산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와고 614가구에서 775가구로 증액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국토부에서 예, 내시가 예. 이렇게 반영됐다. 예, 예. 그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감액이 된 건가요? 예, 예. 이거는 그 내시를 할 때 이런 수요자세 같은 거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나요? 이것도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예, 국토부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이제 올해 대비 줄었다는 얘기 같은데 예, 예. 이 예산 집행률은 지금 올해 이거 다 소진이 됩니까? 올해 25년도 올해는 안 되고 명시화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명시를 시켜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국비 그 청년들 이런 월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보증료 지원도 그렇고 좀 국비가 좀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확인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극 좀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해갖고 저기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택과 국내 여비가 올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명세서 48페이지 보면 이제 전년도 1,440이었는데 2,400으로 국내 여비가 좀 증가가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주거복지센터 등 인원이 늘어났고 우리 예산 직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저기 여비가 계속 고정적인 거라 저기 한 7월 달이나 8월 달이면 이제 저기 여비가 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의 인원이 더 늘었다. 우리 주택가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여비는 계속 고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다. 예, 예. 예, 인원이 늘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토지정보과 이거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77페이지. 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는데 1월 1일 기준은 600원 11만 필지.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은 6,245원. 이게 토지하고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금액이 틀린 건가요? 그런 건 산출 내역.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시가는 매년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다가 이제 절 필지를 다 조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일 기준이라는 거는 그 토지 이동 이제 1월 1일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토지 이동이라든가 분할 합병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는 그거만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그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단가가 틀린 거는 네. 1월 1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평택시 전체가 이제 그 국공유지나 이런 거 빼고서 한 23만 피치가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이제 모니터링식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 고시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검증 수수료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84페이지 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사업인데 100% 도비 사업인데 이게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중개사들을 의무적으로 다 전문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 개설한 연도가 호수 연도냐 짝수 연도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올해가 저희가 이제 한 800명 기준으로 다 교육을 했고요. 네. 내년에는 한 1,385명 정도를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래서 홀수년도에 했냐 짝수년도에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해서 예, 이게 배정이 된 거다. 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할게요. 네, 최진구 의원입니다. 질문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 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정보를 국가 통합 플랫폼에 이관하는 네, 작업인가 그렇습니다. 보죠. 네,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도시관리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UPIS라고 해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하고 하나는 KRS라고 해서 이제 지적 정보 데이터에 이제 기반한 이제 도시 정보를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도시관리 측면의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이제 국토부에 시범 사업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게 KA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KLIP 요 클립이라는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거라서 요 통합에 따른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올리고자 하는 데이터하고 그 관리된 데이터에 충돌이 그럴 발생되고 것 있는지에 대한 같아요. 부분에 네.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네. 내년도에 그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제 추가로 반영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게 검증이 끝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지금까지 2개로 관리됐던 걸 하나의 관리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27년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반으로 절감될 거로 그렇게 이관하는 예상을 데는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에 검증하고. 용역을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이제 데이터 서버 이관이 다 완료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데 이제 시범 사업한 시군도 보면 1년 정도면 충분히 검증해서 시스템 이관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증해 보면 그 데이터를 이관하면 시도 제가 보기엔 시는 편리해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편리해지고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될 것 같은데 구비 사업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건 시범 사업했던 데는 아마 국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까지 다 국비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생성 자체를 지자체에 한 거를 이제 중앙정부 시스템에 온라인화 시켜서 시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방비로 보존을 했던 거고 뭐 앞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더 데이터가 관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 폐기 후에 이 주민분들이 접근해서 민원이나 처리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잘 관리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51페이지입니다. 주택과인데요. 공동주택감사위원 수당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비용을 좀 줄이셨어요. 직권감사가 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1페이지입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네. 저기 실효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 좀 줄어서 예, 예. 직권감사가 좀 감소될 거다라고 이제 직감사위로 적어 주셨는데 저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이 찾아가는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컨설팅을 나간다고 하면 이제 사전에 좀 조율을 하려고 예, 이제 예. 저희가 가서 컨설팅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예. 이거를 감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거부를 하시면 나가서 컨설팅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컨설팅의 수로 직권감사를 사전에 컨설팅을 함으로 해서 직권감사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 취지가 잘 반영이 될지.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갖고 자문단 법률이나 회계 지원을 하면서 실질 감사는 주는 거고 우리 자문단 쪽으로 해서 저기 행정 지도나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떻게든 직권감사를 줄여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간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서 예, 예. 재무 문제나 이제 뭐 예, 예. 그 주민들 간의 충돌 있을 때 예, 예. 가서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예, 예. 취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컨설팅을 나가겠다고 했던 아파트들에서 되게 컨설팅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일들이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지 이 부분은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예, 좀 한번 내년 잘 운영해보고 판단해 보셔서 한국지원단이나 자문단 활용해서 더 그쪽으로 한번 해보고 저기 저 감사까지 가지 않고 예, 예. 컨설팅해서 정리가 되면 좋죠. 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도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 대상 단지는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요 조사 중이었고 저기 그 수요가 필요하면 일단은 추경에. 예,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게 추경에 대해서 들어와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58페이지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인데 에어컨 설치 그리고 뭐 환풍, 샤워시설, 도배장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청권이 많죠. 예, 신청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저기 여건이 안 맞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악한 아파트 같은 경우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지원해서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올해 그 사업이 내년에 2배 정도 늘려고 16건 네. 해질 예정입니다. 근데 예산은 줄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2억이었는데 8,5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추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인데요. 이게 그쵸. 한 사업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현재 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설치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이건 좀 감액 시키는 걸로 이제 남은 것들 이렇게 지원서 조정을 한 걸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뭐 몇 년 이상 됐었던 뭐 아파트에 지원을 한다 이런 기준이 없고 이 노후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10년 기준 없이. 요거는 현재 보면은 세련된 아파트는 굳이 가서 고치라고도 그쵸, 예. 고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이 대상되는 것들은 한 10년, 15년 다 이상된 아파트들 대상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청하시는 신청권은 많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저희 줄어들고 5년, 있으니까.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고 이제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이제 또 다시 나오면 몰라도 이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률은 연말이 되면 33.3%인데 연말이 되면 거의 차는 지원이 되는 예, 상황이죠. 당월에 다 쓸 예정입니다. 정산이 연말에 진행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업이 진행이 돼도 도비로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 아파트들도 있었고 선풍기도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설치는 됐는데 전기료를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평택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주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 실태를 점검해주는 점검해서 사업인 거죠. 필요한 것 시설을 지금 보강하고 그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보강까지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아스코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깔아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뭐 반사경, 조명 시설 이런 것에 한정돼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이런 시설 안전을 가위공단에서 저기 그 점검해갖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라면 안전에 필요하다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시설 반영해서 저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인데도 설치가 가능한가 보죠? 사유 시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은 교통성 없죠. 평가를 예. 다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설치를 해놓는데 예전에 된 아파트들은 이제 교통성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다 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애들 사고라든지 이런 게 평택에서 꽤 있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교통령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개선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56%인데 이것도 연말 되면은 다 예, 정리가 100% 다 되나요?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청년 월세 지원은 그 청년 정책과에도 있네요. 네, 똑같이 2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과는 중위소득 120%인데 이 주택과는 그 기준은 없나 보죠? 73페이지인데요. 청년 월세 지원. 그냥 무주택자면은 지원을 해주나 보죠? 그 이게 이제 그 국비로 되는 거고요. 그 청년 정책과에 있는 거는 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는 거 이건 네.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이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까다롭고 이제 이게 이제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계속 지원하는 걸로 정책으로 이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이 되면 집행률이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넷이 내려온 거 보고서 이제
이 집행이 더 부족하면 더 추가 요청하고 아니면 부족하면 이월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불용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다 집행하는 데 좀.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청년정책과에 있는 월세 지원 사업이 좀 효용성이 없으면 좀 감하거나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지금 협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손함영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시간에 예산 문제를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좀 제안 한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시민분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부분은 평택동 130-7번지 국어 앞이에요. 국어. 아마 저게 사유지라고 하면은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그 비포장 농로 도로를 저렇게 위험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가드레일 설치를 해서 아예 통행을 못하도록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이 언제 몇 년도에 난 거죠? 도시시설 결정된 지는 10년이 도과한 것 같아 정확하게 결정일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가드레일 설치한 적은 어느 해에 했습니까? 가드레일 그 설치 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 저게 도로 개설되면서 도로 건설과에 도로 개설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보이는 쪽이 이제 도시도로로 결정은 돼 있는데 이제 또 개설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개설 시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관내에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현황도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기 미집행 시설은 350개소 정도가 지금 결정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가이드레일 설치를 하기 전에는 저 도로를 이용을 해서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리아카 다 다니던 도로예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다가 저렇게 가드레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사실 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저 말씀하신 거는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저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 도로관리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기 내용이 보면은 내용은 좀 됐던 내용인데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저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내용이고요. 저기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단독이 아니라 또 저기 농업정책과 농로길도 있고 해가지고 그랑 같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저것 때문에 검토를 제가 통화 들어오기 전에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 부분은 도로관리과 혼자 결정을 못 치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뭐 저 시설에 뭐 관리에서는 생태하천과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다 관련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부분을 우리가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농기계가 다니든 뭐 소형 차량이 다니든 이용을 하게끔만 해달라고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 현재. 네, 하여튼 저 의원님 저 말씀하신 거 지금 이제 도로관리과를 수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현재 보면은 저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민원도 이제 보면 어떤 민원인 것인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저게 이제 일부 민원인 부분을 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부분 앞에 보면은 반대편에 보면은 평택 초등학교 진입하는 사거리예요. 바로 사거리. 그럼 거기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고 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다가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은 무단 그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부분에서 나와서 좌회전이나 신호를 받고 좌회전 안중 방면 평택 통복시장 쪽 방면으로 진출을 하시는 분들은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해서 운전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저기를 이용을 못하면은 반대편 도로에서 나오게 되면은 우측으로 나와서 금문교 앞에 삼거리에서 유턴 차로가 없어요. 그러면 금문교를 지나서 금문교 끝에 가면은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거리가 약 한 150m에서 200m 돼요. 거기서 불법 유턴을 해서 좌회전을 받고 또 다시 나와야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그 신평동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려면은 육교 밑으로 해서 원평동 지역에서 육교 밑에서 유턴해서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저기 주민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드레인 설치 때문에 이제 불편한 거기 때문에 저게 뭐 다른 시설 대차단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결국 이제 위험한 것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를 대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관리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악산 등산로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다 공유재산입니까? 불악산 등산로가 사유재산이 거의 80%예요. 거기에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시민들이 등산하시면서 위험성이 없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사유재산도 다 마무하고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 환을 쓰라고 사용을 하라고 토지주들께서 승낙을 하신 거예요. 개인 사유지인데도 이거는 공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지를 필요할 때 어떤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필요할 때는 공유지를 우리가 점유허가를 받아서 1년에 거기에 대한 면적에 대한 금액을 평택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납입을 하고 그 공유면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여기 손학원 의원이 일단 집행부가 알아들었고 도로과도 필요하니까 나중에 서로 소통하셔서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여기까지 안 오게끔 미리 소통이 죄송합니다. 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네,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도 읍면동 다니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꾸준히 시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으면은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다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은 힘없고 능력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네, 별도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상 위원장님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보면 마을회관 및 정자 아까 권리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업에서 F를 맞은 거예요? 이유가 정확히? 일단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네 건의 그 미흡받은 부분은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은 그래도 연내에 다 완료가 되는데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이제 명시를 시켜서 네네. 2년에 거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하면서 그렇게 네네네네. 되신 거예요? 이게 마을회관 2천만 원 가맹입니다. 감액. 네네네. 그러면 밑에 또 보면 8천만 원 정자 개보수는요? 예, 그거는 이제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내년도에는 8천만 원을 상정한 거고요. 네. 그것도 지금 12일까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지나봐야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해당 연도에 네네. 계획을 세우면 하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과장님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지역 건설 산업 활동 추진 책자 및 일반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줄은 거는 저기 그 올해 작성하는 게 있고 저기 플랫폼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감액된 게 아니라 책자로 전에도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책자를 만드나요?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저기 제작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예,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더 들어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차이예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이제 지역 업체도 들어가는데요. 네, 건설 현장 네. 또 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요즘은 업그레이드된 게 건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건설 현장까지 해마다 이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저때 책자 주고 한번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인 건 그렇게 많이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가 그게 중요해요.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저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보면은 뭐 제가 명단 다 달라고 그럴 거예요. 위원분들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 건설 현장에서 대형 건설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명단을 받아봐야지. 계속 맨날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에서 그 주거비는 그대로인데 차량이 임차료며 홍보비는 또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명세서 47페이지. 주거 차량 임차료며 홍보비가 792만 원으로 전에보다 468만 원이 올랐어요. 그 아까도 잠깐 그 주택과장 설명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주거복지센터가 작년도에 개설되면서 네.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작년 7월 개설 때는 이제 출당 이런 것들이 들였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운영비 같은 게 또 인건비나 아니 저기 뭐 이제 물가도 오르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취약계층이 한테 더 많은 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작년보다 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좀 어렵게 또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9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자치구,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